네, 자,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쪽 그 문제풀이를 조금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하이탑 쪽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하이탑에 있는 문제도 일단 좀 정확하게 풀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뭐 모의고사 문제나 아니면 내지는 이제 대학 물리학에 있는 문제까지도 좀 같이 풀어보면 좋은데, 그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문제를 좀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빗면의 P점에서 V0의 속도로 운동하는 질량 m인 물체가 여기 Q점을 지나서 R까지 이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했죠.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기억번 P에서 Q까지 물체가 작용하는 R자 힘은 R자 힘이 한 1은 물체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것 같다. 여기 한 말이 뭐냐면 요게 이제 1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물체에 가해진 총 R자 힘이 한 1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랑 똑같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번 Q에서 R까지 중력의 물체에게 한 일은 중력의 물체에게 한 일은 뭐 설명을 했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력은 계속 아랫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얘는 위쪽 방향으로 EH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중력에 의한 일은 FS니까 mg에다가 EH를 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얘는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EMGH. 그래서 그냥 EMGH를 했으니까 틀렸죠. 니은번 틀렸고요. 그럼 디귿 P에서 R까지 빗면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 물체에게 한 일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P에서 R까지 가는 과정에서 빗면은 얘한테 어떻게 힘을 주냐면 항상 수직항력으로 힘을 주죠. 그러니까 힘 수직항력으로 주고 수직항력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동하는 방향과 수직항력은 항상 어때요? 그죠?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직항력이 주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빗면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 물체 한 일은 0입니다.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볼게요. 그림은 XY 평면에서 0초일 때 원점의 정지에 있던 물체에 작용하는 R체의 X 성분과 Y 성분 힘 Fx, Fy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 물체의 질량은 2kg래요. 근데 이제 R자임이 물체 한 2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힘이 한 2를 구할 때요 이런 거야. 어떤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F1도 작용하고 여기는 Fx고 Fy가 작용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fx와 fy의 합력을 구합니다. 합력을 구해요. 뭐 합력이 이쪽 방향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합력이 나오겠죠. fr자 힘. 그러면 이 fr자 힘이랑 이 s랑 이거 가지고서 이를 fr자 힘에다가 s 요거에 이제 내적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어떻게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냐면 얘가 가해지는 2를 결국에는 이제 힘이 모두 한 2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fx가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는 동안에 한 일과 fy가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한 일을 더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x 방향으로 이동한 일은 총 어떻게 구하냐면 fx랑 요 이제 s 방향의 벡터의 내적 플러스 fy와 s 방향의 내적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x와 y를 따로 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계산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제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줬는데 우리가 뭐 이제 정확하게 이동한 이동 거리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또는 뭐 이제 여기가 이제 운동량의 변화니까 이게 이제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부분의 넓이는 충격량이죠. 뭐 그런 형태로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이번에는 한번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보면은 fx는 8N의 힘을 5초 동안 줬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물체의 질량이 2kg니까 얘의 가속도는 x 방향의 가속도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둬도 ay 방향의 가속도는 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정지해 있던 물체가
일정한 힘을 받으면서 이동한 거리는 근가속도 운동에서 2분의 1 AT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S 방향으로는 2분의 1 A가 이제 4고 T가 이제 5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SY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A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X 방향으로 가해진 힘이 한 1이랑 Y 방향으로 가해진 힘이 한 1, 그 두 개 합을 구하면 되는데 fx는 이 물체를 x 방향으로밖에 안 움직여요, 그죠? fy도 마찬가지로 이 얘를 y 방향으로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냥 이를 fx가 한 일은 이거 그냥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한 일도 이거 그냥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총 한 일은 어떻게 되냐면 x 방향으로 민 힘이 한 일은 8 곱하기 fs죠. 근데 s가 얼마냐면 지금 2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y 방향으로는 얼마입니까? y 방향으로는 힘이 4 작용하고 있고 이제 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요건 얼마죠? 25에다가 16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500이 되겠네요. 50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정도로 조금 기억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힘이 작용을 하면 이렇게 각자가 한 일을 합칠 수도 있다는 거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3번 그림은 이제 XY 평면에서 일정한 R자임을 받아서 운동하는 질량 1km의 물체가 2m/s의 속도로 5점을 통과해가지고 P점을 지난 후 다시 Q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O와 Q에서 물체 운동 방향과 X축이 이루는 각은 그림과 같이 45도로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P점은 물체 운동 경로에서 X축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이고 O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초 걸렸다 이런 식으로 줬죠. 얘가 뭔가 어떤 일정한 R자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X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Y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또는 XY 방향으로 동시에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얘가 X 방향 속도는 보시면은 일정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m/s고 얘가 이제 45도 각도일 때 X 방향 속도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니까 얼마냐? 루트 2m/s가 되겠죠. Y 방향 속도도 루트 2m/s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Q점에서도 보니까 X 방향 속도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럼 Y 방향에만 힘이 작용하고 있는. 우리가 그냥 중력만 작용하는 그런 상태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한번 볼게요. 기억번 5에서 Q까지 R자임이 물체 한 일은 0이냐고 물어봤는데 보시면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거는 일과 에너지 정리. 이건 이제 좀 은근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R자임의 한 일은 이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랑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바뀌었나요? 처음에도 2m/s, 나중에 2m/s죠. 안 바뀌었어요. 그 말은 R자임이 물체 한 일은 총 얼마다?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힘이 Y 방향으로 일정하게 작용을 하고 있을 텐데 얘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가 해준 일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뒤 구간부터는 P부터 Q까지 갈 때는 얘가 이제 내려가면서 힘도 아래로 작용하니까 여기서는 이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합쳤을 때 이제 0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까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니은번 P에서 Q까지 R자임이 물체 한 일은 2줄인지 물어봤는데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걸로 쓰면 돼요.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P점에서는 그러면 X 방향 속도만 있겠죠. 루트 2m/s, 그죠? 그럼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2분의 1 m v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될 겁니다. P점에서. Q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 m v 제곱이 되겠죠? 보면은 이 값은 얼마인지 보면은 이 값은 1이 되죠. 그다음에 이 값은 얼마가 되나요?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 차이가 뭐다? 해준 1이다. 그죠? R자임이 물체한 얘는 얼마예요? 1줄이죠. 1줄. 그래서 1이다. 1줄. 그래서 얘는 틀렸고 디귿번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루트 2n인지를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걸 줬죠. 5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초이다. 이렇게 줬죠. 근데 우리 이것도 알잖아요. 여기서 5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랑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다. 포물선 운동에서 배웠죠.
그럼 O에서 P까지 가는데 1초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루트 2의 속도가 있었어요. Y 방향으로. 그죠? 근데 거기서 A의 가속도를 가지고 1초가 지났더니 이제 Y 방향 속도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A는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루트 2라는 거죠. 그죠? A가 루트 2고 물체가 이제 질량이 1kg라 그랬으니까 F는 똑같이 루트 2n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볼까요? 그러면 기울어진 xy 평면의 O점에서 수평인 플러스 x 축방향으로 v0의 속력으로 밀어놓은 질량 m의 물체가 이제 P점을 지나는 걸 나타내는 거래요. 얘는 이제 중력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P에서 운동 방향은 x축과 45도 각도를 이룬다라고 돼 있고, 사실 이제 x 방향으로는 힘을 전혀 안 받죠. 그럼 x 방향의 속도는 그대로 v0일 겁니다. 근데 각도가 45도니까 이 빗면 방향으로 내려가는 속도도 v0가 될 거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일단 P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mv0 제곱이라고 했는데, 오는 얘 속도는 총 얼마입니까? 속도는 전체로 따지면은 루트 2 v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이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루트 2 v0의 제곱이니까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2가 돼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님번 O에서 P까지 이동하는 동안 RJM이 한 일은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사실상 이제 RJM이 한 일이 되겠죠. X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안 바뀌고 어느 방향의 운동 에너지만 생깁니까? 이쪽 방향. Y 방향의 운동 에너지만 생기죠. 얼마큼 생겨요? V0만큼. 그러니까 2분의 1 MV0 제곱만큼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의 RJM이 한 일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O에서 P까지 이동하는 동안 내려간 높이를 물어봤어요. 높이. 그거 이제 G분의 2V0 제곱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사실은 얘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힘을 여러 개를 받습니다. 아랫 방향으로의 중력,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의 중력과 요 수직항력 두 개를 받아요. 근데 항상 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든 이런 식으로 내려가든 수직항력은 이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각도나 이렇게 이 각도는 항상 얼마예요? 수직이에요. 그럼 수직항력은 얘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얘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누구만 일을 해요? 그죠? 중력만 일을 합니다. 그럼 중력이 한 일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높이 차이만큼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내려간 높이를 물어봤잖아요. 이걸 h라고 한다면, 이걸 h라고 한다면 중력이 한 일은 mgh가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게 아까 니은에서 구한 2분의 1 mv0 제곱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해서 h를 계산해 주면은 m은 날아가니까요, 그죠? 2g분의 v0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근데 g분의 2v0 제곱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일과 에너지 정리를 조금 잘 생각을 해주시면서 하면은 좀 더 쉽게 풀립니다. 자, 그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5번은 이제 약간 계산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이제 0초부터 3초까지 RJM이 물체의 한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보면 X 방향과 Y 방향으로 이제 동시에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처음에는 0m였다가 2초, 1초일 때는 4, 그다음에 2초일 때는 10, 3초일 때는 어디입니까? 18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에서 0초부터 1초까지에서의 평균 속도, 1초부터 2초까지의 평균 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뭘 또 알았냐면 0초부터 1초까지 평균 속도나 여기서 이제 딱 중간일 때, 그러니까 0.5초일 때의 그 순간 속도는 같다, 이런 거 배웠죠. 그러면 역으로 0초부터 2초까지의 평균 속도나 1초일 때 순간 속도는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걸로 이제 1초일 때 순간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면은 0초부터 2초까지는 10m를 갑니다. 2초 동안.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5m/s라는 거죠. 그럼 1초일 때 5m/s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초부터 3초까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1초부터 3초까지는 총 얼마를 갑니까? 14m를 가요. 근데 2초 동안 14m를 가죠. 그러면 평균 속도가 7m/s입니다. 그러면 2초일 때 평균 속도가 마찬가지로 7m/s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얘는 일정한 RJM이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가속도가 2m/s 제곱이 되겠죠. 그럼 처음에는 3m/s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9m/s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y 방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y 방향은 4고, 그다음에 1초일 때는 뭐 4.5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2초일 때 한번 보면은 2초일 때는 6이죠. 그 다음에 3초일 때 그냥 요거 이제 4.5로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죠? 그럼 일단 0초부터 2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보면은 2m 갔죠. 2초 동안 2m 갔으니까 평균 속도는 1m/s죠. 그러면 1초일 때 y 방향으로 1m/s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초일 때가 4.5고, 그죠? 3초일 때가 여기가 4.5고 여기가 8.5죠, 그죠? 그러면 4m 이동한 거죠. 2초 동안 4m니까 2m/s면 2초일 때가 순간 속도가 2m/s, 3초일 때는 3m/s. 처음에는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똑같이 0초부터 3초까지 알짜 임의 물체 한 일을 구해봐라 라 그랬죠. 사실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알짜 임의 물체 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걸로 계산할 수도 있죠, 그죠? 그걸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x 방향의 한 일 fs를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mv 제곱으로 계산할게요. 처음에 초기에는 0초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2kg짜리라 그랬고요. mv 제곱인데 이건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3초 후에는 2분의 1 m 이제 3의 제곱에 2분의 1 m 9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요거 이제 차이니까 요만큼은 차이로 날아가고, 그럼 요만큼이 우리가 이제 알짜 임의 실제 물체 한 일이 되겠죠. 답은 81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6번 보시면 그림은 수평면과 세타의 각도를 이루며 O 지점에서 질량 m의 물체를 v0의 속도로 비스듬히 위로 던졌대요. 그때 이제 폼물소 운동을 하는 걸 나타낸 건데, 물체 운동 에너지는 최고점에서 8분의 1 mv 제곱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8분의 1 mv0 제곱이다 이렇게 줬고요. 그다음에 q 지점에서는 4분의 1 mv0 제곱이다. 요거까지 다 줬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 점으로부터 어떤 걸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냐면, 최고점일 때는 x 방향 속도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 이제 8분의 1 mv0 제곱이란 얘기는 요 x 방향 속도가 2분의 1 v0라는 거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2분의 1 mv 제곱을 했을 때 저렇게 운동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할 때 x 방향 운동 속도가 2분의 1 v0, 그 말은 y 방향도 2분의 1 v0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사인 세타는 0.5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역번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PSQ까지 중력이 물체에게 한 일을 구해보라 그랬는데, 중력이 물체한테 한 일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과정에서 얘 가해지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중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P에서 Q까지 가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왜 바뀌어요? 중력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했죠. 중력이 한 일이 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얼만큼의 일을 합니까?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 차이가 되니까 8분의 1 mv0 제곱만큼의 일을 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아랫방향으로 내려감과 동시에 중력도 아랫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8분의 1 mv0만큼, 그만큼의 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D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급번 O에서 P까지 높이차는 P에서 Q의 높이차의 3배이냐고 물어봤어요. 요거 이제 좀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좋냐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높이차를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요 높이랑 요 높이 차이 요걸 계산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요 높이는 이제 뭐랑 관련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O에서 P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력이 한 일이 mgh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요 중력이 한 일이 뭐에 비례합니까? h에 비례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중력이 한 일은 h에 비례할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 요 h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요 h가 몇 대 몇이냐? 그 말은 얘네가 중력이 한 일이 몇 대 몇인지를 물어보는 거나 똑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mgh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m이랑 g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의 비율만 계산해주면 된다. h의 비율을 계산하면 그게 이제 중력이 한 일의 비율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말했다시피 여기에 가해지는 힘은 중력밖에 없고,
중력이 한 일은 뭐의 변화로 나타나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럼 처음에 5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0 제곱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P점에서는 8분의 1 mv0 제곱이 됐죠. 그래서 5에서부터 P로 가는 과정에서 중력이 한 일은 2분의 1에서 8분의 1을 뺀 8분의 3 mv0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에서 Q로 갈 때는 구했죠. 4분의 1 mv0 제곱이라고요. 8분의 1이죠. 그죠? 조금만 주면 됐네. 그죠? 8분의 1 mv0 제곱이라고. 요게 이제 한 일이고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중력이 한 일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3대 1이죠. 요게 곧 높이차의 비율이랑 똑같게 된다는 거죠. 그죠? 높이차가 3대 1이다. 높이차가 3배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 연습을 조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잠깐 끊었다가 뒤에 문제도 좀 이어서 가볼게요.